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기보다는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서사가 진행될 때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배려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우리를 다시 한번 판도라 행성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바타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제를 드디어 IMAX 3D로 감상하고 왔습니다. 은하는 크림빵님이 불종족의 아바타 예쁘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찰리 채플린의 손녀입니다. 그 연기한 배우가. 아바타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혁명에 가까운 비주얼을 선보여주지만 스토리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아쉬운 스토리를 다 있게 만들 만큼 비주얼 쇼크를 주는 시리즈라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1편과 전작 물의 길에서 받았던 비주얼 쇼크는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의 시사회 후기가 비주얼은 확실, 서사는 부실이라는 여론이 대세를 이룰 때도 저는 오히려 아니 아바타가 원래 그런 맛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고 봤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 작품도 역시 왜 극장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증명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실한 서사를 비주얼만으로 다 만회하기에는 살짝 힘에 부치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뒷부분에 아쉬운 점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이야기부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술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냥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팀이 판도라 행성에 가서 찍어온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다 위를 헤엄치는 생명체들의 질감이나 나비족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이건 집에서 아무리 좋은 TV나 빔 프로젝트로 보더라도 절대 느낄 수 없는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황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각적인 경험만으로도 티켓 값이 전혀 아깝지 않은 압도적인 스펙타클입니다. 이번 영화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침략에 맞서는 그 큰 틀은 유지가 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라는 캐릭터인데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나비족 사이에서 자라난, 그래서 두 세계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 인물의 정체성의 혼란을 메인으로 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캐릭터의 설정은 사실 우리에게 꽤 익숙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타잔이나 모글리겠죠. 타잔이 고릴라들 사이에서, 모글리가 늑대 무리들 틈에서 자라나면서 털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데 과연 나는 너희들과 같은 존재일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처럼 스파이더 역시 산소 마스크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인간 육체와 나비족의 영혼을 가진 내면 사이에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 스파이더라는 캐릭터와 영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걸작 모노노케 히메가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자연과 문명의 전쟁을 다루면서 그 경계에 선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점이 비슷하더라고요. 스파이더는 주인공인 아시타카보다는 산, 그러니까 원령공주와 더 닮아 있습니다. 산 역시 인간이지만 들깨신 모로에게서 길러졌잖아요. 스파이더도 온몸에 파란 줄무늬를 칠하고 나비족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인간 정체성을 거부하려고 하죠. 두 캐릭터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을 거부하고 자연 쪽에 서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과 스파이더 둘 다 가면을 쓰는데 스파이더는 판도라의 대기를 마실 수가 없어서 산소 마스크라는 기계 장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 마스크가 마치 너는 결국 이방인일 뿐이야 라고 낙인 찍는 족쇄처럼 느껴져서 산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짠한 존재로 다가오더라고요. 또한 산은 인간을 증오하면서도 아시타카를 통해서 인간성을 일부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스파이더는 쿼리치와 설리 가족 사이를 오가면서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받지만 이번 불과제의 엔딩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이 관객들이 스파이더의 혼란에 완전히 이입을 하려면은 그가 설리 가족, 특히 네이틸이나 설리와 나누는 그 정서적인 교감이 조금 더 촘촘하게 쌓였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신뢰와 갈등의 감정선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황들만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 모노노케 히메에서 산이 보여줬던 카타르시스로까지는 치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영화 초반에 스파이더를 바람상인 편에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는 설리를 반대하던 아이들이
보내는 길에 같이 마중 나가 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금방 수긍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었고, 영화 중반부에 이 스파이더와 함께 인간 기지에서 도망친 설리가 스파이더를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장면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인데 그를 둘러싼 갈등과 해소가 큰 고민 없이 편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화의 부제가 불과제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불의 부족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물에서 서사가 진행이 되는데 왜 제목이 불가제였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 불은 파괴적인 전쟁과 분노를 상징하고, 제는 그 모든 것이 타버린 후에 남는 상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시작될 재건의 가능성을 동시에 의미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모노노케 히메의 엔딩이 자연스럽게 겹쳐서 보이는데요. 거대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가 된 산에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파괴의 끝에 찾아오는 생명의 회복력, 그리고 비록 숲과 인간이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더라도 산과 아시타카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공존의 희망이었죠. 이번 아바타 불과제의 엔딩은 그토록 정체성을 고민하던 스파이더가 마침내 나비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들과 연결되는 순간을 그려내잖아요. 다 타버린 재가 거름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로 섞일 수 있다라는 따뜻한 융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태어난 물의 부족 아기도 그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부재인 불과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미지가 됩니다. 불이 휩쓸고 간 상처 입은 땅이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스파이더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어준 겁니다. 결국 판도라의 운명은 두 세계 사이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스파이더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비족과 인간 사이를 잇거나 끊어낼지에 따라 이 재가 다시 불꽃으로 번질지 아니면 새 생명을 품은 흙이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닌데요.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 17분입니다. 화장실을 안 가고 버티는 게 챌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확실히 중반부 서사가 좀 늘어지는 감이 있고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기보다는 다음 장면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중반부의 서사가 너무 늘어지니까 왜 굳이 영화 전체 러닝타임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나라는 생각과 그냥 서사가 진행될 때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배려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만들었나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등장한 재해 부족이 그 바랑과 그 일당들의 활용도가 다소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바랑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그 바람의 상인을 습격할 때 보여준 뭐 자살특공대, 이런 모습들은 와 진짜 쟤들은 미친놈들이구나 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뒤로 가면 갈수록 재해 부족 구성원들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병풍처럼 되어버리고 바랑도 너무 허무하게 패닉에 빠져버리는 모습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뭐만 하면 인질극으로 갈등 상황을 만드는 방식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인질극이야?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주는 경험의 가치가 그런 서사의 단점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압도적이었거든요. 중반부의 지루한 구간만 잘 견뎌내시면은 후반부에 펼쳐지는 최후의 전투 장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내가 그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현장감과 몰입감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아바타 불과제는 판도라라는 세계관의 확장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시청각적 스펙타클에 집중한 영화입니다. 혹시나 집에서 나중에 OTT로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영화만큼은 꼭 반드시 가능한 한 가장 큰 스크린에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판도라의 그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재해 부족이나 스파이더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